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그 5주차입니다. 자, 지난 주차에 이어서 이제 입금 및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6주차 및 7주차까지 여러분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계속 진행하기로 학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6주차, 7주차까지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주, 7주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8주에 중간고사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8주에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7주차쯤에 과제물을 제시를 할 겁니다. 과제물을 그 가상대학, 국민대학교 가상대학에 과제물을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가상대학에 역시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입금의 범위, 법인세법 15조 입금의 범위와 그 다음에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평가이익 등의 입금 불산입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분배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그래서 분배금, 뭐 배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배당금, 그 다음에 분배금의 의제, 자, 이것을 우리가 의제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즉 의제배당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법인세법 제18조의 2와 법인세법 제18조의 3 두 가지를 묶어서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 제18조의 2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자, 그 다음에 지주회사,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배당한 이러한 수입 배당금에 대한 지주회사의 입금 불산입 특례. 자, 여기서 특례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지주회사도 내국법인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대해서 내국법인보다는 지주회사가 이러한 수익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특례가 규정이 돼서 더 많은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학습 목차를 보면 이번 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자, 우선 의제배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의제배당 사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다시 법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이 법인 주주에도 법인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고 그 법인 단계가 주주 단계로 넘어간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즉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바로 이 수익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내국법인의 수익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을 볼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주회사의 수익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제배당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의제배당을 볼 건데, 자, 이 의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의제와 다른 개념의 이 추정으로서 많이 또 세법조문에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세법조문에는 본다 또는 이런 추정한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법조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법률 조문을 보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다 또는 추정한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제와 추정의 의미는 법률 효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의제 또는 간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의제 또는 간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의제 간주의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사실의 진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자,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에서
사실이다. 그렇다고 단정한 후에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제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간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제, 간주는 어떤 법률 정책상이라든지 다툼의 방지를 위해서 아예 법문에서 법률 규정 문구에서 어떤 사실을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 당사자는 이 의제 규정으로 인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귀속이 되고 다른 사실을 근거로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제 규정을 법률상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추정이라는 거죠. 자, 이 추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실이 존재하긴 하는데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데 불분명하긴 한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불분명한 사실이 다른 사실에 대한 반증을 통해서 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불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입증을 해서 법률 효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조문은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다라는 의제 규정은 법률 다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의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추정한다로 표현되는 추정 규정은 다른 사실의 입증을 통해서 사실의 번복이 가능한 만큼 법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법에 가면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원래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을 양도로 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증여세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아버지가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입증을 하게 되면 증여로 추정된 것이 번복돼서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증여로 추정된 이 증여를 양도로 번복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양도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들한테 양도 대금을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아들의 자금 출처는 어디서 나왔는지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명을 해서 정말 무상으로 이 부동산이 간 게 아니라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바로 증여로 추정된 것은 번복돼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추정하는 사실, 즉 조금 전에 들었던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추정하는 사실 증여와 다른 사실이 있다는 것, 즉 양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주장하는 사람, 즉 세법에서 이러한 추정 규정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은 결국 납세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납세자가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로 추정했을 때 양도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제 배당 및 배당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본다, 즉 어떤 사실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사실을 확정해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형식상 배당은 아닙니다.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인의 이익이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바로 출자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런 특정 재물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또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의 주식회사가 1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 그러면 10% 지분율 10%인 주주에게는 10% 100만 원의 10%인 바로 10만 원. 그다음에 20%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주주 비율만큼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배당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이익에 대해서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상법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법의 169조에 우리 회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수익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리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리나 비영리나는 바로 큰 차이가, 여러분들 영리는 영리회사는 우리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비영리회사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리, 비영리의 가장 큰 핵심 구분은 바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 분배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분배를 해주면 영리회사, 분배를 해주지 않으면 바로 비영리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의 종류는 5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고, 이 두 가지 한명 합자회사를 우리가 보통 인적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이 유한책임회사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인적회사로 보지만, 어떤 인적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무한대입니다. 즉 인적회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인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한책임회사는 바로 회사의 주주 책임에 대해서 주주가 출자자가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바로 물적회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적회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한책임을 지는데, 자, 이러한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가의 책임에 대해서 지분 비율, 투자 금액만큼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법 462조에 이 이익의 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즉 자산 총액 빼기 부채 총액 한 순자산, 즉 자본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해서 이익 배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본금을 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준비금, 즉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즉 이익준비금, 배당을 할 때 배당액의 10%는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뭐 미실현이익 같은 경우는 뭐 파생상품에서 발생된 이익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순자산으로부터 자본금 빼고 자본잉여금 빼고 이익준비금을 뺀 이 한도에서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한다고 해서 이익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익 배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라는 것은 바로 주주로 구성된 회의를 말하는데, 자,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